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정보보안 전문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수시에서 논술 전형으로 쓸 예정입니다.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6개 대학을 상향, 적정, 하향으로 추천해 주세요. 제 성적으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학생이 오늘 모의고사 봤을 텐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저희 아이가 수학과 과학탐구 과목이 성적이 네. 좋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네, 생각보다도 또 많이 오르지 않아서 지금 또 걱정이 좀 된대네요. 아, 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좀 잘 안 나와서 네. 걱정을 좀 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의 평가니까요. 또 이제 수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오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태영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따님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요. 더군다나 졸업생이라서 수시 지원 계획을 짜는데 많이 신중해지실 것 같아요. 네. 따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4.08, 수학은 4.59, 영어는 5.87, 과학은 5.08로 평균 4.94 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교과목의 학년별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에서 4, 5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도 3에서 5.5, 4.75로 등락을 좀 보여온 편이었었고요. 영어는 5.5에서 6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9월 가채점을 살펴보면요. 국어 A가 98점으로 2등급, 수학 B가 86점으로 3등급, 영어 95점으로 2등급, 화학 1이 40점으로 3등급이 예상이 되고요. 생명과학은 32점으로 3에서 4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성적일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2.5등급이고요. 6월과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국어도 2등급을 유지, 수학도 3등급 유지, 영어도 2등급 유지, 화학 1과 생명과학들도 기본적으로 지난달 성적을 유지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비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교과가 많지 않은 친구인데요.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 1학년 때 학급 뉴스 통계 부원 활동을 했고요. 영미 문화 동아리 활동을 이어서 했습니다. 2학년 때는 수학연구 동아리 활동을, 3학년 때는 과학탐구 동아리 활동 등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을 보면요. 미군부대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교실, 문화체험봉사 등 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자연해설 프로그램 등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요. 1학년 때 교내 수학경시대에서 동상을 받았고요. 학력평가 우수상을 국어에서 받았습니다. 예, 이 정도의 비교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망대학으로는 1지망으로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논술 전형을, 2지망은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논술 전형을, 3지망은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확실하게 그 교과와 모의고사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졸업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이제 조건 제약, 지원 제약이 있는 곳에서는 좀 지원할 때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학생의 교과 평균 등급이 4.94 등급입니다. 높지 않은 사실 낮은 성적이죠. 평균 성적도 좀 5등급에 가까운 좀 낮은 성적이지만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면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3.75에서 4, 5.3, 5.39, 5.74로 마지막엔 4.78. 마지막 학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성적도 좋지 않고 성적도 하락세에 있다는 걸 통해 가지고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 부족한 상태이고 학생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 논술고사에서는 변별력이 특히나 이제 자연계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논술고사의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요. 지금 정도의 학생부라면 크게 불이익을 받을 정도의 성적은 아니고요. 실제 논술고사에서는 뭐 4등급, 5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는데요. 뭐 학생부 교과 성적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그거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국수, 영과 백분위 합이 336으로 대략 상위 12% 정도의 성적이고요. 과탐이 조금 저조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더 올려주고 한다라면 정시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 가능한 정도의 성적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월 모의고사 성적이랑 오늘 본 9월 모의고사가 거의 비슷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과탐 성적만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과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비교과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좀 부족합니다. 예, 뭐 수상 경력도 몇 개 없고요. 일관된 동아리 활동이나 꾸준하게 이어온 봉사 활동도 없습니다. 뭐 더군다나 뭐 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부분에서는요, 그 기록된 사항이 별로 없어가지고 부족함이 있고요. 독서도 또한 부족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의 우수성을 비교과를 통해서 드러낸다라는 건 사실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성적으로도 그렇고 비교과를 봤을 때도 선생님 말씀처럼 학생부 중심 전형보다는 논술 전형이 좀 맞을 것 같고 아마 우리 학생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에겐 그럼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진단해 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1순위로는요, 예, 정시 전형을 이고요. 네. 2순위는 논술 전형인데 이제 수학 논술만 보는 논술 전형입니다. 3순위로는요, 여전히 역시나 논술 전형인데 수학과 과학 논술이 포함된 논술 전형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모의고사 점수가 좋다 보니까요. 1순위로 정시 전형을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를 더 설명해 주실까요? 예, 1순위, 2순위, 3순위로 진단한 전형별로의 어떤 뭐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경쟁력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 경쟁력을 좀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시까지도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서 과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과탐 성적이 좀만 더 뒷받침이 된다라면 3등급 상위권 정도 또는 2등급 정도 받아줄 수 있다라면요. 정시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시 전형을 1순위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논술 전형인데요. 수시 전형은 뭐 어쩔 수 없이 논술 전형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어머니께 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따님이 논술 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논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수학 위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주로 수학 위주로 하고 있어요. 예, 예. 뭐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논술 전형에서도 지금 뭐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건 기본이지만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린 게 수학 논술을 보는 대학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뭐 수능 과학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수능 과탐 성적을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논술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좀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수학 논술만 보는 대학을 2순위로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3순위로는 뭐 논술 전형에 지원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는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이 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논술을 보는 전형, 둘 다 논술을 보는 전형인데요. 이 경우에도 사실 논술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수능 과탐 성적 향상에 신경 쓰는 게 좀 더 경쟁력 있는 성적을 만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입시 지도를 하다 보면은 자연계 중상위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이 정시에서도 좀 상당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 학생이 딱 거기에 맞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입니다. 이들 대학의 도전 가능성과 특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중앙대 논술 전형입니다. 컴퓨터 공학부에서 30명을 모집하고요. 지난해 4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학생부 40에 논술 60인데요. 학생부는 교과 20에 비교과 20이 반영이 됩니다. 교과는 국수영과 상위 10과목이 반영이 되고요. 비교과는 출결과가 봉사만 들어가고 무달견설 3일 이하, 봉사활동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이 주어집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의 경우에는요,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5등급, 6등급까지도 뭐 넓게 보면 7등급까지도 크게 불리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을 보입니다. 논술고사는 소리 논술과 과학 논술이 포함되어 있고요. 과학 논술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고사 시간은 120분이고요. 배점은 수학 70배, 과학 30입니다. 수학 배점이 조금 높은 게 조금 나은 편이고요. 문항수는 수학이 3문항, 과학은 1문항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고요.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은 한 과목이고요.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입니다. 수학 B 또는 과탐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겠고요. 전년도 합격 사례 중에서 뭐 사례니까 이거보다 더 낮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4.74 등급의 합격 사례가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가능한 상태이고요. 과학 논술에 대한 대비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좀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수능 모의고사 과탐 성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추천하기에는 조금 힘든 대학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화여대 논술 전형입니다. 컴퓨터공학과 18명을 모집하고요. 2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학생부 30에 논술 70이고요. 학생부는 교과 성적만 반영합니다. 교과는 국수, 영, 사과 중 상위 30단위를 반영하고요. 점수 차이는 표와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등급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리 논술만 논술고사는 실지를 하고요. 고사 시간은 100분, 문항수는 3문항입니다. 네.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인데 여기 좀 주의할 점이 과탐이 2과목 평균에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버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2등급, 3등급에서 평균 2.5등급이면 2등급이 되는 겁니다. 사례는 5.53등급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 가능하고요. 수리 논술만 본다는 점, 논술 준비에 부담이 좀 덜하겠죠. 그리고 수능 수학 공부를 기본으로 기본적인 수학 실력을 키우고 기출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좀 본다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대학이라고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경희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컴퓨터공학과 17명이고요. 37.28대 1입니다. 학생부 30에 논술 70. 마찬가지로 학생부는 교과 70에 출결 30이 반영이 되고요. 교과는 국수영과에 속한 전과목을 반영하고 출결은 무단결석 2일 이하면 만점입니다. 여기의 경우에도 5등급 정도까지는 뭐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큰 불리함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저학력 기준은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입니다. 논술고사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실시하게 되고요.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하나의 선택입니다. 배점이 과학 논술 배점이 좀 높습니다. 고사 시간 120분에 수학은 60점, 과학은 40점입니다. 수학 4문항, 과학 4문항 내외에서 출제가 됩니다. 합격 사례로 5.62 등급 합격 사례가 있고요. 최저 충족 가능하고 과학 논술이 실시된다는 부분이 조금,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배점이 높다라는 것들에 지원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과학 논술에 자신이 좀 없는 편이라면은 이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과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디가 있는지, 또 논술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상향, 적정, 하향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수시 논술 전형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에 지원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뭐 내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뭐 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보다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가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6월 성적을 기준으로 보면요. 과탐 성적이 조금 약간 부족함은 있겠지만 정시에서 인하대 컴퓨터정보공학과나 숭실대 컴퓨터학부 정도에는 지원 및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인하대나 숭실대에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정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보다 정시에서 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중앙대,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것은 상향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수준이 좀 낮지만 광운대, 세종대 등에 지원하는 것은 하향 지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 논술에 대한 부담 우리가 좀 줄여본다라면 수학 논술만 보는 대학을 가는 게 낫겠고요. 과학 논술은 그걸 이제 부족하니까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수능 과탐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지금 말씀드린 대학 중에서 중앙대는 조금 추천해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논술 전형에 지원하면서 우리가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좀 더 맞는 대학의 유형이 있을 거예요. 대학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 대학이 더 높은 수준이니까 나랑 맞는다 안 맞는다가 아니라 그 대학의 논술 유형이 나랑 잘 맞는 대학이 있을 거거든요. 그 좀 맞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마지막에 지금 그 좋은 지적, 그 수능에 좀 수능 과탐에 초점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좀 고민하는 부분하고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좀 생명과학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은태영 선생님께서 또 생명과학 선생님이시니까 이에 대해서 학습 컨설팅 좀 해주시죠. 예. 과탐 성적, 이제 뭐 제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 성적이 3등급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과탐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출문제에 나온 자료 그대로 다시 활용이 되고요. 교과서 속 개념들이 기출문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 5개년치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따지면서 개념을 좀 더 다져간다라면은 우리가 조금 뭐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요, 똑같은 자료인데 보기가 다른 문항들이 보입니다. 그런 다른 보기들은 다르게 다른 포인트로 해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잘 보면서 이게 그걸 다 모아놓으면 그 자료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수학이나 국어, 영어도 필요한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와가지고 뭐 아주 어려운 개념을 너무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뭐 틀리지 않기 위한 연습과 더불어서 또 좀 내가 더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빈출되는 문제 중에서 자신이 뭐 잘 틀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유독 좀 약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에서 지금 한 문제만 더 맞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학생의 경우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연습, 내가 잘 나오니까 그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 3회 정도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할 학습 컨설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 전형 준비하고 있는데 추천해 주실 대학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추천드릴 대학 뭐 앞서 말씀드린 걸 계속 이어서 가는 겁니다. 수학 논술을 보는 대학입니다. 수학 논술을 보는 대학이 기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본인의 현재 6월일 또 9월 성적이 이제 나오게 뭐 가채점 결과가 좀 더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라면요. 고성적으로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이 아까 뭐 상향 지원으로 이화여대라든지 뭐 적정으로 아주대나 인하대, 숭실대 또는 하향 지원으로 광운대나 세종대, 서울과기대 등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하향 지원을 좀 꺼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향 지원하는 대학이라고 제가 추천해드린 광운대나 세종대, 서울과기대 등은 모두 다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놓고 내가 수능 성적이 좋다라면은 논술을 응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원해 놓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보험성 지원이라고 해서 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뭐 이 중에서 하나인 인하대의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하대 컴퓨터 정보공학과에서 44명을 모집을 하고요. 2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학생부 30, 논술 70이고요. 학생부는 교과 성적만 반영되고 교과는 국수영과 속한 전과목을 반영을 하는데요. 점수 차이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6등급까지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논술고사는 수리 논술만 실시합니다. 예. 고사 시간 120분에 수학 문제 4문항을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을 한 과목 중에서 한 개 영역 이상 2등급이니까요. 마음은 충분히 충족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년도에 이제 인하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저 등급이 5.58등급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분명히 충족할 수 있을 거고요.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대학입니다. 수능 수학 중심으로 학습한 후에 기출문제 통해서 대비 충분히 도전 가능한 대학 중에 하나로 인하대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세한 상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네, 제가 알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셔갖고요. 네. 수시 지원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아마 졸업생이라서 더 신중하고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원하시는 대로 상향, 적정, 안정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상담 내용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를 희망하는 수험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논술 전형, 수학 중심 전형, 3순위 논술 전형, 수학 플러스 과학 전형입니다. 입시 전략으로는 수학 논술만 보는 논술 전형에 주력하시고 수능에서는 과탐 향상에 주력하길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논술 전형으로 상향, 이화여대, 아주대, 인하대 등을 추천하고 안정으로는 광운대, 세종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을 추천합니다. 복잡하기만 한 대학 입시. 선배들의 생생한 대입 성공기를 통해 한 발 앞서 준비하라.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결정적 코치 4.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든 것.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요령. 성적 및 비교과 관리 노하우까지 전격 공개. 그리고 스타 강사들의 핵심 합격 비결을 담은 결정적 코치 4. 이 책의 인쇄 전액은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먹을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는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을 소개합니다. 밤길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이정영 선생님, 윤태영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경희대 호스피털리티 경영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고려대 논술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 우리 학생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